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눈이 오는데 이렇게 오시는데 늦지 않을까 전 노심초사했는데 제가 다 오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1월 16일자로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원내 정당 모두 당대표, 원내대표 해가지고 다 제안을 했는데 현재 야당이나 여당 대부분은 이제 오케이를 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제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지호 대변인. 일단은 대통령님이 연초에 중국도 다녀오셨고 조금 있으면 일본도 다녀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에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관행처럼 있었고 이제 그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고 굉장히 관계가 서먹서먹했는데 대통령은 그 시절에 민주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든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해서 신뢰를 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김철근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 원내 정당은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방금 내가 들어오기 전에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더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다움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 하는 그 정치 행위다라고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야의 정치인들 쭉 많이 만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회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해 들었으니까 뭐 전직 대통령의 지위는 어찌 보면 한 정파의 수장 같은 느낌도 있지만 사실 국가 수반이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은 뭐 저는 바람직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 대변인, 장동혁 대표는 네. 참석할까요? 지금까지 장 대표 취임 이후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신년 하루에도 안 가졌잖아요. 네. 이번엔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바라야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송원석 원내대표만 참석하는 모양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예, 가셔야 됩니다. 네. 두 분 다. 네. 자주 보는 건 좋은 일이죠. 이제 어떤 그럼요. 또 네. 정무적인 의제가 다뤄질지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 어렵고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 14인가 일본 순방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묶어서 할 얘기들은 좀 많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치권 특히 여의도 출입 기자는 제일 관심 있는 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입니다. 윤리심판원 징계회의가 오늘 열렸고 2시 좀 넘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 출석했고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오늘 뭐 징계 결정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부터 해가지고 오늘 결정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김지호 대변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당 지도부에서는 어제 사실상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한 겁니다. 탈당 권유를 한 거고 오늘 윤리심판원이 열리는데 윤리심판원은 사실 당 지도부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윤리 심판위원장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과 본인의 소명이 겹쳐지기 때문에 일종의 당내 사법 절차라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들은 사실 좀 수사가 진행돼야 진위가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데 반해서 김경시 의원 공천 관련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김경시 의원이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고 또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도 돈을 사무국장이 받았다 돌려줬다. 이제 이 금품이 오간 거는 내용이 확정된 거잖아요. 뭐 네. 돌려줬는지 그 부분은 또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공관위원 간사이자 공관위원 때 대화는 녹취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윤리심판원에서 그럼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은 확인된 거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징계하면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철규 사무총장님. 저는 징계를 받아봤긴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정치 집단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정치적으로 그 정당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 본인 개인이 판단해서 정리를 해주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당에서 적절한 시점을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도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해요. 통상 민주당 해왔던 그 절차나 방식에 준해서 본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상당히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윤리심판원 오는 과정까지도 어느 지도부도 세게 얘기를 못해요.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런가 도대체. 오히려 민주당 전체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혹시 뭐라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마이너스다. 그래서 윤리심판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적절치 않다고 했을 때는 긴급 징계할 수 있잖아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거마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들에게 분노 유발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자녀들 문제, 그다음에 부인 문제, 그다음에 해당 구의원, 그 지역구 구의원들 문제, 그다음에 동료 의원 강선우 의원하고 시의원 공천에 관련돼서 금품 1억 원 수수 뭐 이런 얘기까지 국민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냐 이거예요. 윤리심판을 할 때까지 변변한 그 지도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왜 당신 그만두지 않느냐라고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 정도가 세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말을 안 해요.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김철근 징계 전력자께서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좀 보탤 말이 뭐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계속 버티면 뭐 오늘 중으로는 저는 결론 날 걸로 봐요. 버티면 자꾸 의혹이 커지고 더 위로 올라간다.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지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러니까 오늘로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적 유지가 불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결과가 또 나와봐야죠. 네. 예. 그 요게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이게 징계 시효 규정이 있어서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성별 범죄는 이제 징계 시효를 두지 않지만 요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의혹들이 3년이 경과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명까지 이르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당원 보나요? 당규에 네. 또 3년 지난 것도 네.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당의 당원 당규라는 게 법률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정무적인 판단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 심판원에서 판단해가지고 뭐, 아니 아예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럼 윤리심판에서 아예 받질 않겠죠. 예, 아마 다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조사를 할 것으로 판단을 나중에 내릴 혹시 것으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 위반이라고 이제 징계부여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은 결단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니 그러니까 지도부든 윤리심판원이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당 지도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밝혔잖아요. 애당의 길을 보여달라고 했나요? 뭐 그런 아니,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고 또 바로 직전 원내대표였잖아요. 당 차원에서는 뭐 매우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직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좀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요. 아마도 일요일 날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윤리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지 않으면은 금년간에 지도부에서 결심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정도로 밝혔으면 오늘 출석하지 않고 탈당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겠다는 걸로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CEO 같은 것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나름 또 본인 해명할 만한 걸 뭐 준비를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시간도 걸릴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징계 나와봐야 알겠다. 이러다가 윤리심판원이라는 곳에서 민주당 죄명이 아닌 다른 거 뭐 더 약한 걸 내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원권 그러면 정지 뭐 제가 이런 거. 궁금한 게 비상 징계라는 거가 가능합니까? 최고위에서? 과거에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추미애 당 대표가 그 다음날 제명시켰습니다. 아, 그때 뭐 근데 뭐 수사나 뭐 이런 게 들어가기도 전이었잖아요. 아니, 강선우 의원이 가장 최근에 있잖아요. 네. 최고위에서 그냥 제명한 거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그 심판원에 출석을 하면서 무슨 자료를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성실히 소명하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이분이 이 현재의 상황과 당내의 분위기 그다음에 국민 여론 이런 것을 좀 가벼이 보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시간을 좀 더 지연해서 오늘 결론을 못 내게 하려고 혹시 그런 꼼수를 또 부리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내 판사의 역할을 하는 그 심판원인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럼 나중에 또 자료 제출하는 거 보고하자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한테도 손해고 당한테도 뭐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조 대변인 얼굴이 안 좋습니다.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질문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김경 시의원 지금 입국해가지고 이제 뭐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경 강선우에 이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수사가 뭐 내사 단계에서 핸드폰을 뭐 다 바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보도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경찰 쪽에서도 김병기 의원 이제 강제 수사 이제 착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특히 그 농덕 경찰서 같은 경우는 경찰 내부에서 지금 감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로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혹을 어떤 무마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있었다. 뭐 말맞추기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증거 은폐의 시도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경찰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또 들어오는 뉴스 있는 대로 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해운 후보자로 좀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병역 특혜 의혹인데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현역 복무를 했고 둘째, 셋째가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집에서 가까운 데다. 근데 동네에서 원래 대부분 출근하니까 집에서 가까운 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관들이 원래는 평소에 안 봤던 데들이다. 그래서 이거 혹시 특혜냐 이러는데 저도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뭐 그쪽 근무는 안 해봐서 물론 네. 뭐 저도 공익근무했어요. 네. 서초구청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쵸. 버스 전용차로 구청은 늘 단속이니까. 있죠. 네, 근데 구청은 늘 있죠. 들어보니까 방배경찰서에 네. 있었고 또 아동센터 뭐 이런 네. 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경위를 모르면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 왜 그러면 이해운 의원 아들이 제대한 이후에는 안 뽑았냐?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네. 정말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정말 뭐가 나오기 전에는 좀 말을 삼가야 될 걸로 섣불리 생각합니다. 이게 접근하기는 좀 애매한. 예. 네. 근데 일단 네. 병역, 네. 학력, 부동산, 뭐 위장 전입 뭐 이런 게 나오면 일단 국민들의 영린이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가 갑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종류의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정도의 문제 제기도 혹시 병역이 특혜 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는지도 사실상 굉장히 의문시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서초구에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네. 나 그 위장 미혼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네. 위장 이혼은 들어봤어요. 네. 위장 이혼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근데 위장 미혼, 그 결혼한 자녀를 계속 주민등록상 본인하고 가족으로 같이 있으면서 다자녀한테 주는 그 점수를 채워서 결국 최고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 1, 2억 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우, 예, 네. 당첨을 받았을 때 35억인가 됐는데 네. 지금 시가는 거의 90억을 그렇죠. 예, 그 정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그거 어디 아파트 그럼 다 아는 아파트 아닙니까? 네. 서울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인데 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피로감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지금 장철민 의원, 그 다음에 김상욱 의원도 이혜은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라고 소장파 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교적 젊은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일단은 좀 청문회까지는 보자 이런 분위기인가요? 이거는 뭐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게 결단해가지고 지금 추천한 인사라 네. 저희가 정부 여당인데 네. 이 사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정해라 이러기는 어렵고 적어도 청문회에서 이혜은 후보자의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지금 인턴 비서관에 대한 언어폭력, 폭언 그리고 아파트 청약 관련해가지고 뭔가 청약 점수에 대한 의혹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당사자들한테도 좀 사과도 하고 이런 액션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일단은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했긴 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 천하람 의원이 이 분양 관련 의혹 터트리면서 조금 혹시 당내 분위기가 좀 변화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개혁신당에서 의혹 제기한 부분이 네. 실제로 정말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하고 또 다른 곳에 살면서 이렇게 자녀로 해갖고 청약 점수를 조작하려고 했다 하면 사실 이 부분은 관련해 가지고는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항도 개혁신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본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 확인한다고 하니까 네.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제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물론 이제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기소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청약 받은 것은 이혜은 의원 본인이 아니라 이혜은 의원 배우자분이니까요. 이혜은 의원이 청문회에 나가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미 나온 해명이 성인인 장남이 개인적 선택을 한 것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을 존중해서 부양가족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부양가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네.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청문회 나와서. 나는 결혼식 한 줄을 몰랐다면 모를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니 뭐 혼인 신고야 좀 이제 결혼식은 했지만 좀 차분히 생각 좀 해보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미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쵸. 중요한 그런 건 아닌데 전입 신고 관련 부분이 조금 많이 이상하긴 그렇죠. 하죠. 네. 어쨌든 한번 좀 더 이것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 표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위해서 광고를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춤과 노래를 즐기